제3장 대한민국 성폭력 위계폭력의 실태 및 정보 1. 성폭력 상담 통계 2022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전체 상담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의 82%에서 직장,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이웃사촌, 학교, 온라인, 친인척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성폭력 피해 사례 중 피해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는 90.8%, 남성인 경우는 6.9%, 피해 당사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2.3%였다. 가해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는 3.6%, 남성인 경우는 85.6%였다. 성폭력의 전체 피해 유형 중 강간 피해는 37.2%, 강제추행 피해는 36.8%, 성희롱 피해는 9.6%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 역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0%였으며 상담 의뢰가 72.1%로 작년 대비 10%가 증가했다. 이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 당사자들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불송치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가 종결되는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처분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상당 부분 할애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불송치 처분의 이유로는 피해자 다움에 대한 통념 작용이 32.4%로 가장 높았다. 불송치된 사례의 피해 유형의 경우 강간 피해가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피해 역시 직장 및 공동체, 친족, 친밀한 관계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밀접한 관계에 놓였던 관계일수록 불송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가해 당사자가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위력, 신뢰관계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관련 법제가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젠더 불평등, 사회경제적 상황, 섹슈얼리티 낙인 등의 차별 구조가 기반이 되어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젠더 폭력이 침해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안전권, 생활권, 인격권, 몸의 정체성, 운명 결정권 등 삶의 통합성 자체다. 각종 성폭력 피해를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실행을 통해 좁은 형사 조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폭행, 협박 없이 자행되는 성적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형법상 강간죄 개정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구, 교육, 홍보를 통한 예방적 조치, 일상적 문화와 규범의 변화를 국가와 정부가 책무로서 실행하는 것이다. 2. 데이트 폭력 2018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데이트 폭력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2,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서 등이 있었다. 2022년 경찰청은 치안 전망 2023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로 2017년 14,136건에서 2021년에는 273.2% 증가하여 57,297건이 신고되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역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보면 데이트 관계에서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 성적 폭력 피해가 43.2%였고 신체적 폭력, 상해, 감금 등이 37.8%, 정서적 폭력, 협박 등이 36.4%, 통제로 인한 폭력이 26.1%, 경제적 폭력이 2.1%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살인 미수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데이트 폭력에는 크게 4가지 피해 유형이 있다. 첫 번째로 통제로 인한 폭력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늘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휴대폰 및 SNS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언어, 정서, 경제적 폭력은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 너 때문이라고 협박하는 것, 단순 괴롭힘을 위한 악의에 찬 말을 하는 것, 상대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하는 것들이 속한다. 세 번째로 신체적 폭력에는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고 세게 밀치거나 팔을 비틀거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폭행으로 삐거나 멍 또는 상처가 생기는 것들이 속한다. 네 번째는 성적 폭력으로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폭력의 한 종류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당사자를 위한 보호법과 지원이 시급하다. 3.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 실리콘밸리를 그리다의 유호현 저자에 따르면 요즘은 조직의 형태를 크게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위계 조직은 중앙 집권적 의사결정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직급에 따른 호칭을 갖고 빠른 의사결정과 수행의 장점이 있는 반면 변화와 혁신에 취약하고 소수 의사결정권자의 능력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때 이상적인 구성원은 배정받은 업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며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스티브 잡스가 운영하는 애플을 들 수 있다. 역할 조직은 의사결정이 각 구성원에 분리되어 있으며 역할에 따라 호칭을 갖는다. 장점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조직 내 인원들의 목표와 가치관이 맞지 않을 경우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각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하고
채용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구성원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탁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며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구글을 들 수 있다. 물론 100% 위계 조직, 역할 조직은 있을 수 없고 그 특징이 서로 혼재하는 조직들도 있다. 조직 내의 위계폭력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만일 집단의 성격이 본인에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른 조직을 선택하거나 불편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조직에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필요할 경우 본인만의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안한다. 4. 위력에 의한 성폭력. 최근 들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있다. 법률상에서 말하는 위계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또는 그 계책이라는 의미이다. 일상에서 말하는 위계는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을 말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계와 위력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으로 유무형의 다양한 압박, 폭행, 협박 등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음보다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폭력으로 생각하고 호명하는 것을 제안한다.